매며 수능에도 많이 출제가 됐었고, 자 일단 장르 개념 정리부터 할게요. 여러분 알다시피 형식이 딱히 없는 게 자유시고요. 현대시는 대부분 자유시기 때문에. 두 번째, 서정이냐 목적이냐, 이 작품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감정이냐 아니면 어떤 목적이 있느냐. 자 두 번째는요, 서정시기 때문에 서정적이겠죠.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생각을 담고 있으니까 사색적일 것이고 비유적이겠죠. 자 세 번째요, 배를 매는 것에 사랑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룰 개념어들은 유추, 시상전개, 상징적 의미, 이 정도, 빗대다 이 정도, 빗대다, 비유적. 자 상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배웠다시피 원관념을 숨기고 보조관념으로 표현하는 거 이미 배웠고요. 시상전개, 시인의 상식, 시인의 상념이나 생각. 그래서 시상을 전개한다, 시인의 생각이나 상념을 전개한다, 즉 주제를 전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요 정도가 우리가 짚어볼 내용이고, 이제 내신 들어올 만한 내용 같이 볼게요. 자,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탈썩 하고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누군가를 좋아했던 감정을 떠올려보면은 약간 스위치가 켜지듯이 0, 1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호감도라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나 쟤 좋아하나? 또는 좋은데? 약간 이런 느낌은 되게 순간적인 느낌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사랑에 빠지는 순간, 그걸 비유한 느낌으로 보이군요. 그래서 사랑에 빠지는 순간에 밧줄이 날아 턱 하고 배를 잡아매는 그런 느낌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자 그렇게 사랑에 빠진 뒤에 점점점 호감도가 높아지고 하는 것들은 배가 멀리서부터 닿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사랑은 호적간 부둣가의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넋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명확하게 사랑이 이런 것이라고 비유하고 있죠. 아, 사랑을 이렇게 봤구나. 그럼 봐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은 뭐냐면 뭔가 의도한 게 아니라 우연이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아무 소리도 말도 없이 털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시작은 예상하지 못한 우연 급작스럽게 툭 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찌할 수 없이 배가 메어진대요. 사랑에 빠진대요. 그 정도. 그래서 이거 출제된 수능 문제에서 약간 오답 설계를 한 거 보면 어떤 식으로 해놨냐면은, 이게 이 사랑에 빠지는 순간이 처음부터 있었는지 아니면 마지막인지, 또는 사랑에 대한 태도가 바뀐 건지, 이런 걸 좀 디테일하게 묻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따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이 느낌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아까 얘기했었던 시상전개 방식 등등등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과 배를 매는 행위가 비슷하니까 그걸 추론해서 주제, 사랑에 빠지는 게 배를 매는 것 같다라고 연결을 지었고, 두 번째, 그것을 상징, 배를 매는 게 사랑이다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했고 비유적으로 표현했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은 우리가 방금 확인한 내용들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요. 넘어갑시다. 자 오른쪽 넘어갈게요. 이제 계속해서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있는 배. 그러니까 사랑의 느낌을 이 사람은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그런데 예술가들을 보면은 뭔가 해설을 하고 어릴 때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근데 저도 예술하고 나이를 들다 보니 이 예술가는 이런 느낌을 이렇게 표현하셨나라는 게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얘도 그런 느낌 아닐까. 그래서 이 사람이 느낀 사랑이라는 느낌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 아닌가. 계속해서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메어진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하는 것이다. 배는 빛 가운데 울렁이면서 온종일 떠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랑에 대한 느낌들을 이렇게 표현했구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됐어? 자 그리고 봐봐, 처음 알았다 이런 것도 좀 중요한 건데, 이 사람은 알았다? 그렇죠. 이제 사랑에 대해서 문득 깨달은 거죠. 제가 이걸 빨간색 워딩으로 적어드리는 이유는 이 워딩 그대로 어떤 특정 단어를 바꾸거나, 예를 들면 문득이 아니라 뭐 이미 알고 있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단어를 바꿔가지고 오답선지를 설계하는,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은 어려웠던 게 보였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요즘 됐겠죠? 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저 봐봐. 지금 보면 알겠지만 학습 활동은 전부 다 구조 그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저와 같이 자, 이 반을 좀 업그레이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신이 끝나면은 좀 평소 기간 때는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킨 형태로 수업을 갈 거고, 그걸 지금 원했기 때문에 내신 기간에 좀 휴강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랬던 것 같거든. 내신 기간에는 또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구조 처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잘 봐. 어떤 장소에서 어떤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됐죠? 두 번째, 이런 소재들이 있잖아. 자, 그럼 이런 소재들에 담긴 의미도 비유적으로도 뭐든 보는 거고. 자, 그럼 봐봐. 내가 이렇게 부둣가에서 이렇게 있었어. 맞아? 여기 배가 있고 밧줄이 뿅 하고 나왔어. 그럼 봐. 배와 밧줄. 부둣가. 자, 이걸 좀 비유를 해보자고 그러면. 자,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한 부둣가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장소 정도 되겠죠. 그리고 배는 사랑하는 사람 정도 되겠죠. 그리고 밧줄을 이어간다는 건 둘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정리해보시면 알겠지만 배가 사랑하게 될 사람이다. 밧줄, 둘의 관계다. 맺는 인연이다. 자, 세 번째 이거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요 정도? 요 정도. 그리고 이건 약간 좀 에반데 갑자기 운명적 사랑은 왜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학교 선생님 필기로 판단을 하세요. 그래서 운명적 사랑은 그냥 학교 선생님 필기가 있으면 있는데 운명이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좀 부족합니다. 다만 어쨌든지 간에 사랑을 느끼면 우린 누군가나 되게 사랑의 시작, 내가 짝사랑이거나 뭐 고백했는데 까이거나 그런 것만 아니라면 이런 느낌이라고 사랑에 대한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 정도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그다음 봐봐. 이 리듬감이라는 건 뭔가 반복되는 거야. 반복되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반복되면 리듬감이에요. 자, 그런데 반복된다는 건 잘 들어. 시어가 반복될 수도 있고 문법적으로 시구가 반복될 수도 있겠고 글자 수가 반복될 수도 있는 거야. 경우에 따라서는 음은 그러니까 뭐 니은이 반복된다든지 이런 것들. 됐습니까? 이 정도 정리를 하시고요. 자, 이 작품에 나타나는 비유 관계를 다음 같이 정리를 해보자. 밧줄이 갑자기 날아오는 것, 밧줄로 배를 매는 것,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메어지는 것. 자, 봐. 이거 사랑에 빠지는 순간이겠죠. 그리고 그 순간에 사랑이 이어지는 거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이제 드디어 사랑이 맺어지는 것까지. 이 정도로 내용 정리해 보시면 충분하고 나머지는 뭐 딱히 다를 내용은 없어서 넘어가고요. 백석의 백화라는 이런 보기에 나와 있는 학습활동 보기에 나와 있는 것도 가끔씩 내시거든요. 자, 봐 여러분. 아까 얘기했어 제가 반복되면 운율이다. 반복 운율이다. 반복 운율이다. 되셨죠? 두 번째, 심상이 많이 보이네요. 자, 컹컹 운다. 음성 상징어 청각적 심상. 메밀국수를 삶는 장작, 뭐 감로같이 단샘, 달다 미각적 심상이죠. 나머지는 일단 시각이야 전부 다. 왜? 산골 집이고 대들 보고 다 눈으로 보는 거니까. 그런데 메밀국수를 삶는 장작도 시각적인 정보가 될 수 있겠지만 맛있다 그랬으니까 미각이고요. 이게 경우에 따라서 장작 냄새가 날 수도 있으면은 후각이 명시된 건 아니야. 메밀국수 삶는 냄새가 난다고 이것도 후각이 명시된 건 아니지만 상상을 해볼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런 정도의 어떤 심상과 개념어들, 반복, 운율이라는 개념어들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언급해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요. 자, 성난 플립 먼저 갈래는 수필이고요. 수필이니까 보통 자신의 경험에서 오는 깨달음이겠죠.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수필은 너무 사소해 진짜. 풀독이 오른 경험. 이런 거 이제 반지 끼고 있다가 쇳독이 오른 경험. 그래서 이제 알러지가 나서 어제 저기 피부과 갔다가 우리 수강생을 만났죠. 자, 인간 진짜야. 만났지 우리 전배로 간 친구. 누구라고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한 비판과 반성. 무슨 얘기지? 그러네. 풀 입장에서는 자기를 밟고 하니까 생존이었겠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닐까? 아까 항상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수필은 경험을 통한 인식 변화.
자연의 본성. 오케이. 계속 봅시다. 성남 풀립. 예로부터 하늘과 땅은 어질지가 않다는 말이 있는데 온갖 생물을 낳고 기르면서 그 생물 가운데 어느 것들을 편들거나 어느 것을 떼치거나 하지 않고 자연에 그대로 맡긴다. 자, 그러면 봅시다. 천지불인.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다. 무슨 얘기일까? 그러니까 즉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기준과 자연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죠. 서양의 한 자연주의 작가 역시 자연은 인간의 운명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를테면 큰 잉어가 어린 붕어를 먹고 등등등등등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즉 무슨 얘기야? 계속 이 얘기야. 인간의 섭리와 자연의 섭리가 다르다. 어질다는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볼게요. 인간의 섭리죠. 하지만 하늘과 땅은 자연의 섭리겠죠. 즉 인간의 기준이 인간의 운명에 자연 같은 거는 그냥 관심이 없다.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하늘은 알 바가 아니다. 자 그리고 보면 자연스럽다는 말처럼 매몰스럽고 정남에 떨어지는 말로도 들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자연엔 인간의 힘을 더하지 않은 채 우주 사이에서 저절로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본성이다. 즉 인간과 자연의 본성에 대한 얘기인 거죠. 계속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아무데나는 풀은 이름이 없는 풀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농부는 저마다 논을 싣고 밭은 것을 좀 더 자풀이라고 하고 봐봐. 이 자풀의 기준은 뭐예요? 농부 기준인 거죠. 계속해서 뭐야 그러니까 결국에 인간의 기준과 자연의 기준을 대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의 기준은 그냥 풀이야. 근데 인간 기준에는 그냥 잡다다라는 기준이 가치평가가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잖아. 네 번째까지. 1번 하늘과 땅, 2번은 뭐 잉어 이야기, 뭐 또는 뭐 물이 뒤집혀서 사람이 죽은 이야기, 네 번째는 뭐 잡풀 얘기. 그래서 결국 뭐야? 인간과 자연의 기준이 다르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자 이제 자기 경험으로 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예시거나 인용이거나 하는 것들이고 이제 자신의 경험으로 왔어. 즉 아마도 이 사람의 생각의 흐름이 그렇겠죠. 기존에 있었던 그런 세상의 얘기들에 내가 문득 겪은 거죠. 그래서 내가 문득 겪은 거야. 장마 전에 시골집에 가서 자풀을 뽑았어. 뽑으면서 생각을 해보자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 풀독이 올랐죠. 엄청 이제 아프고 불편하거든. 약국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이라면서 약을 주긴 했지만 야 이거 뭐 지금 굉장히 피곤했어요. 이제 해결이 안 됐죠. 한갓 자풀이망정 베일 때 느낌이 없을 수 있겠냐? 느낌이 있다는 걸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자연스럽다는 것, 인간의 뜻과 무관한 것이다. 결국 풀독도 자연스럽게 가라앉았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일단은요. 계속해서 초반에는 이런 얘기인 것 같아. 자, 자연과 인간에 대한 기준 비교를 계속했죠. 그러다가 자기 입장에서는 자풀 때문에 풀독이 올랐고 풀독이 오르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뭔가 깨우쳤다는 거거든요. 즉 무슨 얘기야? 인간 기준으로 보면 안 되겠다로. 인간 기준으로 보면 안 되겠다. 오케이? 여기까지 되셨죠? 자, 고생들 하셨고, 자 여기 학습 활동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다 자연스럽다는 말 그대로 nature. 하지만 또 뭐라고 여기서는 어떤 뭐라 그럴까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쓰인 거잖아. 그래서 그걸 좀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일단 자연에 되게 의미를 좁혀보면 말 그대로 nature가 되겠지만, 자연스럽다. 그래. 즉 그런 말 그대로 우리의 대상으로서의 자연과 그 의미에서 나와 있는 말 그대로 자연스러움의 자연과 자연스러우니까 순리에 맞음의 자연과 이런 것들. 두 번째, 그럼 그 자연과 대조되는 게 뭐겠어요? 인위적으로 뭔가를 바꾸는 거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개념을 세팅하고 내용 정리를 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자, 성남 플립은 뭘까? 아, 이런 의미인가 봐요. 자, 자연을 인간 중심으로 해석해서 그것으로 생긴 문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군요. 요 동면 보겠습니다. 요 정도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 더 이제 마지막. 자, 이제 나는 원래 이쪽에서 지금 여기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나도 마찬가지로 농부처럼 어떻게 생각을 했어? 인간 기준으로 필요 없다고 본 거지만 이제 난 어떻게 됐다고? 내 기준을 자연 기준에도 두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어차피 여러분 문제를 좀 풀어봐야 알아요. 자, 문제 풀어서 정리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작품 있네요. 여기 또 오봉우의 등불까지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렇게 환한 등불 본 적 있나요? 자, 우린 봐봐. 벌레를 보면 어떻게든 벌레 때려잡으려고 난리잖아. 이 사람은 시인들은 원래 그래. 벌레를 봤는데도 벌레를 관찰하고 있죠. 개미, 나방 이런 거. 그런데 봐봐. 그러네. 개미가 죽은 나방 먹고 살려고 들고 가죠. 근데 어떻게? 공놀이 하던 날. 진짜? 보통 이제 잼민이들은 개미 보면 밟아 죽이려고 난리인데 이 잼민이는 개미야 가람 이러면서 비켜줬다는 거야. 야, 거의 부처님인데요. 아이가 아니라. 우리 부처님 계셨어요 여기에. 이렇게 빛나는 등불 본 적 있나요? 7살짜리 계집아이가 허리 꽂긴 꽃을 보고는 이 아이. 냉큼 돌아 집으로 달려와 밴드 하나를 치켜들고 와 허리를 감습니다. 무슨 얘기일까 이 얘기가? 지금 꽃이 이렇게 피면요 이렇게 막 꽃이 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꽃이 꺾인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아프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 잼민이 동생이 와서 어떻게 한 거야? 여기다가 그 데일밴드 알죠? 데일밴드 뽀로로 데일밴드 이런 거 이렇게 발라가지고 우리 꽃 잘 커 이러면서 해줬다는 거죠. 이것도 이건 나이팅게일이면 되겠네요. 얘는 부처님. 살생을 안 하니까. 살생을 안 하는 부처님. 여기는 나이팅게일. 오늘 난 부처님 아이와 나이팅게일 아이를 보면서 배웠습니다. 그 아이들이 제 등불입니다. 아름답고 착하고 참한 얘기군요. 좋습니다, 여러분. 또 정서가 순환되는 그런 느낌 참 좋네요. 현대사회가 참 복잡하고 화날 일도 많고 승질날 일도 많고 비상식적인 일도 많고 나의 상식이 너의 비상식이기도 한 이 세상에 이걸 보고도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또 이렇게 또 문학적 하나 배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끊고요.